써요. 제가 옛날 제가 강의할 때 작성했던 원고들을 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에 고리들이란 필명에 대하여 고리들의 인문학 특강 뭐 이런 원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뭐 이런 걸 강의했단 말이죠. 뇌과학과 정신신경 내분 면역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 그 당시에 그 학원 강사들한테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큰 학원이 있으면 학원 원장이 학원 강사들을 모아놔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강의들은 제가 왜 촬영을 안 했냐면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은 비교적 내용이 쉬우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없는 것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강의들은 뭐 내가 잘 모르는 거 얘기하다가 실수할까봐 안 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강의를 했었다는 거죠. 학원 강사들한테. 지도자 대상이잖아요. 안 찍었어요. 강의는 하긴 했어요. 근데 영상은 안 찍었는데, 공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예요. 공부란 무엇인가. 학원 강사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었죠. 이때 이제 공부 로맨스와 진선미가 나오죠. 로맨스 없이 스타일을 만들 수 없고 스타일 없이 뷰티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다. 그 말들. 모든 교육은 원래 통합교육이었다. 비계 설정. 그러니까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야 되는데, 이 공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맞춤 비계를 설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불안한 시대의 멘토링. 좋은 강의였을 겁니다만은 제가 찍지는 않았습니다. 찍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입자에서 파동으로, 이제 그때 강의할 때부터 제 그림의 주제하고 양자물리학 이런 것들을 강의한 거죠. 동기 가문과 스트레스, 입자에서 파동으로, 뭐 이런. 88만원 세대. 근데 여기서 선본홍제의 그 좀 전 단계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선본주의를 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자자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어요. 재산, 물자의 자자 아니고 자비심을 근본으로 하는 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그 선본주의의 전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로 한번 생각해 봤던 이름인 거죠. 이게 이제 2013년 원고예요. 2013년 원고인데, 천궁도와 진로 적성지도, 별자리 제가 공부했던 것들. 두뇌에 관한 이견들, 기억은 어디에 있는가. 일반적인 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양자물리학과 평행우주, 나는 누구인가, 관찰자 효과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을 그때 학원 강사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가상사회와 미래학, 드림 소사이어티, 인지과학과 미래학. 인지과학이 뇌과학이에요.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원고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방송을 한번 찍어야 되겠구나 싶은 게, 이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인데, 이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닐스 보어가 존 휠러의 스승이고, 존 휠러가 리처드 파인만과
휴 에버렛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우주 이렇게 되는 거죠. 양자 물리학에서 평행우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 다리 정도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휴 에버렛이 평행우주를 완성했다면 평행우주의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닐스 보어는 평행우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평행우주의 아버지가 휴 에버릿이라면은 평행우주의 삼촌이 리처드 파인만이고 뭐 이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존 휠러가 리처드 파인만과 휴 에버렛의 스승이니까. 이건 한겨레 신문에 나온 지금 20대의 존 휠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존 휠러가 했던 말을 제가 어떤 책에서 베꼈을 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니까 용어들이 제가 쓰던 용어가 아니고, 존 휠러에 대해서 존 휠러의 말을 어디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가 양자물리학과 평행우주 나누는 누군가인가에서 존 휠러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쓴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거 저의 언어가 아니에요. 현대물리학이 가장 영향력 있고 독창적 해석가로 꼽히는 시인을 위한 물리학자 존 휠러. 20대 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보어의 말을 항상 기억한 그는 1960년대에 블랙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블랙홀, 웜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존 휠러가. 물리학상 가장 기이한 다우주론, 다중우주론이죠.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평행우주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원자 물질은 실체가 없다는 스승의 주장에서 나아가 이 세계의 실제가 전혀 물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좀 건너뛸게요. 미국의 저술가 존 허건은 휠러의 세계관을 이렇게 압축한다. 우리 우주는 관측이라는 행위, 즉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 참여적 현상이다. 여기서 두 개의 틈 실험, 이중슬릿 실험이잖아요. 근데 두 개의 틈 실험 되게 낯설어.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중슬릿 실험은 양자 현상의 유식론적 본성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휠러는 과학자들이 궁극의 답을 쫓지만 그것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진리는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단지 상상의 산물이다. 우리는 진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체, 바로 그 만물을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을 통해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권력이다, 이런 어떤 그 말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이런 글들이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오랫동안 양자의 것과 동영상 사이의 유추를 끌어내고자 시도했던 휠러. 그의 말이 법구경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이다. 만물의 본질에 들어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 물음이다. 우리가 물질의 가장 깊은 곳, 우주의 가장 먼 변방에 다다라서 그곳을 들여다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마주보는 당황스러운 자기 얼굴이다. 이게 르네 마그리트 그림 중에 이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 융의 명언,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칼 융.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찰스 핸디의 얘기도 참 재밌는데,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꿈을 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 자신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고 마니까 말이야. 찰스 핸디. 원하는 것과 꿈꾸는 것의 차이를 느껴라. 이게 원하는 것과 꿈꾸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길을 걷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뭐 비슷한 건데, 이거 아니구나.
어떤 원고에 보면은 공부 로맨스 비욘드 원트라 여기 있네. 이건가? 비욘드 원트라는 원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강의했던 원고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죠. Beyond Want, Now is Someday. 정답이 아닌 좋은 질문으로 점수를 매기자. 참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이긴 한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존 휠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존 휠러를 알았거든요. 그때 그쪽에 한참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존 휠러의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존 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예전 원고에서 그존 휠러에 대해서 블랙홀이라는 말을 창시한, 그리고 평행우주의 할아버지 존 휠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인터뷰할 때 휴 에버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이제 평행우주의 완성자이자 그 완성자죠. 완성자인데 그 평행우주 다우주 다세계에 대해서 존 휠러도 언급을 했었던 물리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휴 에버릿이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완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존 휠러의 나중에 모습이 혹시 나오나? 이건 좀 이제 나이 좀 먹었을 때의 휠러네요. 프린스턴 대학.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평행우주 이론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런 걸 강의를 했었다 이미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휴 에버릿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그걸 완성을 한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